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알게 될 거예요. 다낭여행 코스와 꿀팁 이만큼 잘 정리한 영상 없습니다. 간단히 소개하자면 다낭은 짧은 시간 안에 다양한 볼거리를 즐길 수 있는 여행지로 날씨는 우기와 건기로 나뉘며 4월부터 8월까지가 건기입니다. 시차는 한국보다 2시간 느리고 환율은 보통 20으로 나누면 편해요. 그럼 다낭여행 시작합니다. 다낭국제공항은 생각보다 깨끗하고 넓더라고요. 출국장은 하나라서 헷갈릴 이유는 없고요. 참고로 3일 내내 함께한 단독 투어 가이드는 베트남 현지 친구 연아입니다. 친절하고 센스 있는 예쁜 친구죠. 도착하자마자 새 친구 투어 가이드 선물 세트 덕분에 기분 좋게 시작했습니다. 숙소는 미케비치 오션뷰 게실로 잡았는데요. 미케비치는 포브스가 선정한 세계 6대 해변 중 하나로 도심과 가깝고 밤에도 비교적 안전합니다. 그중 제가 선택한 더 나르도 호텔은 5성급 호텔로 넓은 수영장과 무료 조식이 제공됩니다. 특히 빵 종류가 다양해서 만족스러웠죠. 다낭 베스트 투어팩 2일차 일정. 1차는 온천과 워터파크 중심의 프라이빗 투어로 종룡 차량과 단독 가이드 연아와 함께 했습니다. 정확한 발음이 넌. 첫 일정은 바다가 보이는 미케비치 끝자락 30층 건물 높이의 거대한 불상이 있는 링언사입니다. 대체로 평지로 이루어져 있어 아이 또는 부모님과 함께 와도 좋은 사찰인 리엄사는 베트남 전쟁 때 폐허가 된 사원을 6년간 재건축해 2010년에 완공한 사원입니다. 64m. 그리고 이 불상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요. 연화말로는 불상배를 만지면 복이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야생 원숭이가 있는 사원이라 들었는데 야생 원숭이가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좀 서운했는데 가이드 연아가 원숭이 위치를 찾아줬습니다. 점심으로 선택한 메뉴는 다낭 3대 쌀국수 맛집 중 하나인 펑홈 쌀국수입니다. 다낭 베스트 투어팩 식사는 제가 원하는 곳으로 변경도 가능한데 이곳은 깔끔하고 위생적인 쌀국수 맛집으로 추천하는 곳이더라고요. 역시 현지인 추천 메뉴가 최고죠. 참고로 코코넛은 한여름에 가장 맛있다고 합니다. 여름 휴가 때 다낭 간다면 꼭 코코넛 맛보세요. 이제 든든하게 다 먹었으니 봄 목적지 워터파크로 가봅시다. 2차 하이라이트는 산속의 자리에 온 가족이 즐기기 좋은 루이탄타이 워터파크입니다. 루이탄타이 워터파크는 다낭 시내와는 거리가 다소 떨어진 곳에 자리하고 있는 데다 입장료가 비싼 편이라 자유여행보다는 투어를 신청해서 많이도 오는 곳인데요. 완전 90도야 90도. 저는 베스트 투어팩을 이용해 차량도 입장료도 모두 포함된 상태. 아이들도 타기 좋은 슬라이드도 따로 있더라고요. 따뜻하니 좋네. 워터파크를 충분히 즐겼다면 뜨끈한 자연 온천도 즐기고요. 이건 지금 65도에서 70도. 와. 부모님이 딱 좋아할 만한 스팟이죠. 여기는 워낙 넓기 때문에 워터파크 안을 돌아다닐 때는 카트를 이용해야 합니다. 마지막은 머드 스파. 저는 머드 스파를 위해 어두운 색의 래시가드를 미리 챙겨왔고요. 머드를 바르고 15분 정도 기다린 뒤 근처에서 샤워하면 끝. 이곳은 온 가족이 즐기기 좋은 워터파크라 추천하는 곳입니다. 즐겁게 놀았으니 다시 도심으로 돌아와 데일리 스팟에서 90분 정도 마사지를 받았습니다. 참고로 마사지 팁은 마사지 30분당 $1 정도가 적당하다고 하는데 이 투어에는 마사지 요금과 팁까지 전부 포함되어 있어 그냥 편하게 받기만 하면 되죠. 저녁부터 전신 마사지, 마무리로 따뜻한 차 한 잔까지. 저녁은 다낭에서 가장 유명한 스테이크 맛집 바빌론입니다. 현지에서도 유명한 곳이라 원래는 최소 4시간 전에 구글 맵으로 예약해야 하는 곳인데요. 물론 저희는 투어 덕분에 바로 입장할 수 있었죠. 특히 연아 가이드가 추천해준 모닝글로리 반찬은 진짜 별미였습니다. 저 모닝글로리에 눈 떴습니다. 이날 마지막 일정은 다낭의 랜드마크 한강의 용다리 불쇼입니다. 용다리는 크루즈에서 볼 수 있지만 저희가 선택한 곳은 사랑의 자물쇠 다리입니다. 가이드 연아님도 이곳에 자물쇠를 달아본 적이 있다고 해요. 금토일 오후 9시가 되면 용입에서 대략 10분 정도 불과 물이 뿜어져 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엄청난 큰 쇼는 아니지만 그래도 재밌으니 꼭 가보세요. 우비가 없다면 멀찌감치 떨어져서 봅시다. 다낭 베스트 투어팩 3일차 일정은 호이안 투어인데요. 호이안은 야경이 아름다운 오후에 출발하기로 하고 첫 번째 일정은 다낭 최초의 성당, 핑크 성당이라 불리는 다낭 대성당입니다. 성당인데 사람 엄청 많다. 저는 성당에 맞춰 핑크 바지도 입고 갔는데 나름의 센스죠. 옛날에는 바람 방향이 이렇게 올라. 네, 그래서 지붕 위에는 바람에 따라 움직이는 분향계, 탁 조각상이 있습니다. 핑크 성당에서 도보로 이동 가능한 곳에 자리한 쇼핑센터.
한시장에 들렸는데요. 이곳은 가격 흥정이 기본이라 저는 살짝 긴장했습니다. 하지만 베트남어도 잘 아는 가이드 연아가 대신 가격도 물어주고 해서 25만 동의 아오자이를 구매했습니다. 점심은 니돈내산 독박 투어에 나온 베트남 가정식 맛집 히엔킴에 방문했습니다. 1인 1메뉴가 투어에 포함되어 있어 부담없이 든든하게 먹을 수 있는데 더 다양하게 맛보고 싶다면 추가 요금 내서 이것저것 주문할 수 있습니다. 가격이 안 비싸서 푸짐하게 먹었답니다. 식사가 끝나면 베트남 여행의 필수 코스 콩카페로 가야죠. 콩카페는 카드 결제는 안 되고 현금 결제만 되는 곳인데요. 여기서 꼭 맛봐야 할 메뉴는 코코넛 스무디 커피. 다낭에선 진짜 1일 1 마사지는 필수죠. 도심 여행을 다녀온 뒤 방문한 수 마사지는 스톤 마사지 전문 마사지 샵인데요. 마사지사는 한국말을 어느 정도 알아듣기 때문에 꼭 좋아하는 말씀하는 걸 추천합니다. 안에 들어가서 사람이 많으면 한 곳만 천국은 어차피 나중에 다시 가잖아요. 마사지 받고 바로 기운 차려 바로 오행산으로 향했습니다. 안푸동굴에는 지옥과 천국이 있는데 가이드 연아 추천으로 일단 지옥만 맛보기로 했죠. 오행산은 산 전체가 대리석으로 이루어져 있어 마블 마운틴이라고 불리는 곳인데요. 5산을 합쳐 오행산이라 부르는데 그중 관광객이 입장 가능한 곳은 수산입니다. 단성을 하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천국으로요? 네. 여기 동굴은 전쟁 때 병원으로 쓰였던 자연 동굴이라고 합니다. 이게 지금 천국. 열심히 기도하고 천국으로 가봤는데 너무 가팔라서 살짝 올라갔다 바로 내려왔습니다. 천국은 다음에 가는 걸로. 다낭에서 꼭 가봐야 할 근교 여행지 호이안 첫 번째 액티비티는 바구니배 체험입니다. 동글동글한 모양 때문에 바구니배로 불리는데요. 사실 세금을 피하기 위해 목재 대신 대나무로 쓰면서 탄생한 배라고 해요. 바구니배는 현장에서 가격 흥정이 필수일 정도로 바가지가 심한데 저는 다행히 투어에 포함되어 있어 걱정 없이 탈 수 있었습니다. 바구니배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회전 퍼포먼스, 일명 도라도라입니다. 가이드 연아가 센스있게 미리 뱃사공에 부탁해줘서 저도 제대로 도라도라 타볼 수 있었습니다. 처음엔 멀미 날까 걱정했는데 생각보다 어지럽지 않고 되게 재밌었어요. 물론 도라도라와 백사공 팁은 즐겁게 타셨다면 1달러 종류의 매너 팁은 잊지 말자고요. 고가는 지금 우리가 구경할 수 있는 호이안의 또 다른 매력, 바로 올든타운 탐방이죠. 건축입니다. 그리고 베란다는 중국 건축이고. 여기 발코니에 설면 일본인 거리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죠. 다음은 중국 화교들이 만든 광조회관입니다. 일본인 마을이 에도 막부의 세국정책으로 쇠퇴한 후 이곳에 화교들이 대거 이주해 오면서 지은 건물이라고 해요. 그리고 조금만 더 걸어가면 나오는 고택은 18세기 중국 상인이 지은 집인데요. 이곳은 홍수가 날 때마다 수위를 표시해둔 흔적이 남아있어요. 이제 호이안에서 가장 유명한 로컬 맛집 올드타운과도 가깝지만 야시장과는 더 가까운 곳에 있는 모닝글로리로 향했습니다. 투어에 포함된 식당이랑 자연스럽게 방문했는데 라이브 음악도 나오고 분위기도 최고더라고요. 어제 먹어보고 맛있어서 주문한 모닝글로리. 식당 이름이 모닝글로리라 모닝글로리도 당연히 주문했고요. 사진 보고 이것저것 시켰는데 전부 맛있고 깔끔했습니다. 역시 로컬 맛집다운 맛이었어요. 이제 뚜봉강위에서 소원배 타고 소원초 띄우며 소원을 빌어야 할 시간이죠. 소원배는 호객행위 없고 정체제로 운영되는 곳으로 낮과 밤이 다른 모습을 하고 있는데요. 처음엔 소원초가 물에 떨어져서 당황했지만 다시 건져서 소원을 꼭 띄었답니다. 제 소원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겠지만 어쨌든 이루어지겠죠. 소원배를 타고 나면 야시장까지 볼 시간도 남지만 저는 피곤해서 바로 숙소로 돌아가는 걸 선택했습니다. 물론 이날도 그렇게 빠른 기간은 아니었답니다. 마지막 날 아침, 캐리어를 모두 챙겨 투어 차량에 올랐어요. 이날은 일정이 끝난 뒤 공항까지 드롭도 함께 포함되어 있어서 캐리어를 들고 바나힐 투어를 시작했습니다. 4일차 핵심 투어는 하늘과 맞닿아 있다는 바나힐입니다. 이곳은 프랑스 식민지 시절 프랑스 사람들이 더위를 피해 휴양지처럼 찾던 고지대인데요. 바나힐까지 가기 위해선 약 20분간 케이블카를 타야 합니다. 가이드 연아 말로는 예전에 여기를 가마를 타고 올라왔다고 해요. 정말 고생길이었겠죠.
가장 먼저 찾은 곳은 바나힐의 랜드마크 150m 길이의 손모양 전망대 골든 브릿지입니다. 사람이 정말 많아서 선 위에서 사진 찍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맞은편 언덕에서 사진을 찍었는데 오히려 그게 훨씬 더 멋지더라고요. 그리고 영흥사는 다낭에 총 3군데가 있는데 미케비치 쪽 하나, 우행사에 하나, 그리고 마지막은 여기 바나힐에 있습니다. 이클리스 광장엔 거대한 원뿔용 유리탑이 자리하고 있고요. 구름 속에 숨겨진 문캐슬은 마치 해리포터 세트장에 온 것 같더라고요. 내부도 볼 수 있어서 안으로 들어갔는데 마치 만화 속 주인공이 된 듯한 사진도 많이 찍었습니다. 마법 같은 마을 분위기를 지닌 달의 왕국을 지나 산악열차를 타고 점심 식사 장소인 포시즌으로 향했습니다. 밥을 위해 신나게 달려가는 산악열차. 포시즌 레스토랑은 베트남 전통 음식부터 양식까지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고 케이블카 풍경을 보고 식사도 할 수 있어 뷰도 아주 좋았죠. 바나힐 안에는 날씨가 좋지 않은 날에도 즐기기 좋은 실내 공원도 있습니다. 여기 놀이공원에서 가장 인기 있는 놀이기구는 자이로드롭인데요. 저는 2번 정도 기다려서 바로 탈 수 있었죠. 마지막 하이라이트는 프랑스 마을. 정말 프랑스에 온 듯한 건물과 분위기가 인상 깊었고요. 거리 곳곳에 포토존이라 사진 찍기에도 아주 좋았습니다. 바나힐은 대충 둘러봐도 반나절은 기본이고 하나하나 제대로 보려면 하루는 넉넉히 잡아야 합니다. 바나힐 투어 이후 바로 이어진 마사지 일정은 정말 신의 한 수였습니다. 더 스파는 바다 전망이 아름다운 곳에 위치한 마사지 샵인데요. 분위기도 좋고 실서도 고급스러워서 제대로 힐링했습니다. 90분이 짧게 느껴질 정도였어요. 더 있고 싶었습니다. 진짜. 다낭 마지막 식사는 미쉐린 가이드 2024에 소개된 룰락입니다. 여기서 다양한 메뉴를 주문해봤습니다. 제일 특이했던 건 비둘기 백숙, 비둘기. 저 먹어봤어요. 그리고 여기서 가장 맛있었던 건 역시 분짜. 마지막 식사라면 여기 룰락에서 베트남 분위기를 제대로 즐겨보세요. 진짜 마지막 일정은 롯데마트 쇼핑. 한국에서 미리 알아둔 리스트도 있었지만 가이드 연하의 현지 추천도 받아 이것저것 알차게 담았습니다. 이 투어는 3인 이상 이용할 경우 12명까지 탈 수 있는 솔라티 차량이 제공되고요. 그리고 여행자 보험도 무료로 가입해주고 강제 쇼핑이 없는 것도 정말 큰 장점이죠. 새 친구 투어는 여행사 이름처럼 가이드가 아니라 한국말 잘하는 현지인 친구가 생기는 기분이에요. 댓글을 남겨주시면 자유여행자 분들도 참고할 수 있는 여행 꿀팁 잔뜩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빠이!